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죠.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도요. 근데 이제 사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올라가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3당의 의원 6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입장들이 서로 달라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제 회의에 참석한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좀 가까이 좀. 그럴까요? 예. 잠깐만요. 네, 예. 네. 예,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진행 상황을 송기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보세요. 예, 전화 가능. 예. 괜찮으신가요? 전화를 잠깐만요. 잠깐 끊었다 다시 할까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입장이 다른 거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여당에서는 공수처법 빨리 좀 처리하자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선거법보다 먼저 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자는 거고 야당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송기현 의원님. 네네, 안녕하세요. 이제 잘 들리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네. 이 어제 처음에 분위기는 좋았는데 나올 때 얼굴들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는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아하, 네. 그 전에 이제 어떤 협의를 시작을 하려면 네. 각 당의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네. 가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네. 다음에 또 협상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어제는 그 각 당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얘기하다 보면 네. 서로의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던 시간이 갔었습니다. 일단 공수처법이 이게 언론에서는 뭐 최대 쟁점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자유한국당 쪽이나 이쪽은 이 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여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다 이게 공수처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다 저희 야당 때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주장을 했었다. 그럼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주장해왔던 건데. 네. 장기 집권 플레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야당 때 주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법을 보면.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돼 있는데. 네.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공수처장 임명할 때요. 예. 그럼요. 예.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처장 임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장기 집권 어떤 이런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건 사실은 공수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하려는 그러한 정책 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야당의 주장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요. 네네. 공수처가 옥상옥 아니냐, 꼭 필요하냐,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옥상옥은 아니고요. 이게 네. 이제 검찰, 경찰이 가구지고 있는 네. 사실은 판검사라든지 아니면 사회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를 떼내서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수처하고 검찰, 경찰은. 네. 그러니까 옥상옥이라는 건 하나가 있고 그게 또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수사 권한을 분할을 해서 별도로 만드는 정렬적인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어제 만난 3당 중에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은 또 결이 약간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는 이제 적극적이긴 한데 네네. 권은희 의원 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낸 안을 통과시켜달라 이거잖아요. 정치 협상이라는 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네. 의견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처음 만난 자리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바른미래당의 근거는 네네.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절차
그리고 뭐 네네네.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인사청문회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 여당안도 하도록 돼 있나요?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네. 뭐 그게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협상의 네네.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백혜련 그러니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과 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 어떤 거를 올리느냐 어떤 거를 네. 표결로 처리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려요. 두 개가 올라가 있어서. 이제 두 개의 법이 같이 돼 있는데 사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법이 다른 명칭으로 돼 있고 별도의 법으로 돼 있어서 네. 사실은 뭐 본회의 두 건이 다 상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있으면 각각의 표결을 하겠죠. 네. 그래서 표결을 해서 한쪽을 표결을 하면 다른 쪽, 한쪽을 표결해서 한쪽이 저게 되면 결정이 되면 다른 쪽은 부결되겠죠. 네. 뭐 그래서 아마 그 결정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조금 네.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제 수사권 네. 기소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공수처에다가 수사권도 네네네. 주고 기소권도 네네네. 일부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위험하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검찰 권력을 좀 견제하고 나눠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시대적인 과제인데 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공수처에다 너무 권한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 요게 사실은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이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네. 수사권 조정하고 별도로 네. 특정 대상에 대한 수사 분야를 바짝 떼가지고 분할해서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검찰이나 이런 어떤 법원이나 이런 관련된 사건을 분할을 해가지고 경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수사권과 다른 문제인데요. 물론 공수처 안에서도 기소와 수사 같이 되어 있으면 네. 우려했던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공수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래서 뭐 공수처장 임기도 제한되어 있고 네. 또 공수처의 그 검사라든지 그 경우에도 선발을 해서 하는 절차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나 커다란 하나의 조직으로서 수사가 되고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기소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점에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검찰이 이쪽에 또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견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도 기소 자체는 이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권력 견제 부족함 네. 이런 것을 공수처로 이제 보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사 기소 같이 있더라도 견제는 가능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우려하는 뭐 목소리 중에 하나를 더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 뭐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입법 전례가 없다 이런 게 공수처 같은 조직이. 네. 이게 우리나라가 굳이 꼭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요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즉 검찰 같은 일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일단.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우리가 논의가 시작된 게 이제 20년 됐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수사 구조가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견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현재 검찰제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얘기 때문에 예. 거기에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공수처도 입법례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수처라는 게 좀 과도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개혁하고 견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 만들었지만 이게 뭐 계속 가야 될 제도이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소권을 계속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그 안으로 하더라도 네. 기소권은 완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공수처는 사실 기소권을 분할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또 하나 아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논의를 3당의 논의를 지금 검찰 개혁법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선거법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합의는 사실은 이제 네. 자유한국당을 뺀 네.
그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그쪽하고 정의당하고 합의한 부분이죠.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국당하고 합의됐던 건 아닌 걸로 저는 맞아요. 알고 있고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이 어제 얘기했던 네. 그 투투투 이 논의하고는 다른 네.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각 당의 지도부들이 협의할 문제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입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검찰개혁법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오는 거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네. 답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부분은 아마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서 할 문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예,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검찰개혁법 같은 경우에 본회의 처리 가능 시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0월 29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 달 그 법사위 거쳐야 된다 이건데 이게 네. 국회법 해석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국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네. 사실 그건 이제 각당 의견이 좀 나눠지는데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법사위 고유법이거든요, 이것이. 예. 고유법에 대해서는 체계적고 심사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입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결국 뭐 의장님한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문희상 의장님한테 너무 큰 네. 짐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국은 그래도 지금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네. 의장님께서 본회의 회부하면 그걸로 뭐 달리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만들었으면 좋은데 법에 네.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의장님한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 입장은 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른미래당 입장도 아마 한국당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협의가 더 필요하고 예. 그쪽도 어제도 이제 말씀을 그쪽에 하시는 걸 보면 네. 뭐 선거법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쪽을 하는 거 보면 네. 바른미래당 입장은 역시 예. 이번 10월 29일로 본회의로 회부되는 거 예. 그거는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된 논의는 시작을 했는데 네네. 법사위원이시니까 또 법무부하고 검찰 쪽에서도 경쟁적으로 지금 개혁 관련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발표된 거 보면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심야 수사를 제한한다든가 그리고 특수부를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굉장히 이제 결과가 잘 나왔죠. 사실은 네. 그동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도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시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이 되면서 네. 하여튼 그게 이제 결과로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법무부 입장은 10월 안으로 네. 여러 가지 조치를 완결하겠다 이렇게 그런 입장입니다. 예. 역시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검에서도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계속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고 1차 감찰 기능도 실효성 있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좀 뜨뜻미지근하고 뭐 약간 확대 해석하면은 저항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세요? 근데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네. 내부 감찰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히 검찰의 경우에는 특히 조직 문화가 따로 있어서 네. 더더욱 내부 감찰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알다시피 성폭력을 했던 검사가 네. 전혀 징계가 없이 나가서 취업을 했던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 유사한 사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감찰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 원칙이기도 할 뿐 아니라 네. 검찰이나 특수한 조직 특성상 더더욱 내부 감찰로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확인됐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외부 감찰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찰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갑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태 왔었던 여러 건의 사건을 봐서 네. 그것을 본인들이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뭐 후임 장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그러겠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네. 박범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박영선 장관 얘기도 나오고 여당 내부에 좀 논의가 있으시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쪽 그 법무 분야에 네. 전문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열망하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정말 잘 완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야가 되겠다. 네. 그런 두 가지 저의 생각은 있습니다. 검찰 출신은 좀 쉽지 않겠죠? 이번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의 의지가 네. 확고하고 네. 그런 데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면 뭐 굳이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러 네. 가지 거론되는 분들은 검찰 출신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안 넘어오시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